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첫 번째 소식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반가운 소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즉슨 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이것이 말이죠. 이것이 이 보수 우파의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좌파 이 능구렁이 정치구단 또는 어떤 분들은 정치 10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박지원이라는 이 의원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구단, 정치 10단의 이 박지원 능구렁이 이 의원, 자, 그동안 이 정치권에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말이죠, 거의 99%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좀 떨떠름하지만 이 박지원 씨가 이야기했던 것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4월을 예측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의원인데요, 내년 4월에, 이것은 내년이 아닙니다. 2020년이 아니고, 자, 2019년 4월, 그러니까 올해 4월이죠. 왜 그러냐? 이게 지난 2018년 12월 초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12월이 아니라, 내년 4월이 아니라, 말하자면 2019년도 4월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에 맞춰서 친박당이 생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 박 의원은 이 자한당, 이 횃불당에서 인적 청산을 하면 친박들이 나갈 것이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 있는 몇몇 분들은 또 비박당으로 갈 것이라며 이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정치구단, 참 수많은 이 법적인 문제에 이 대두가 됐어도 요리조리 빠져나오고, 또 이 당 저 당을 말이죠, 신생당을 만들면서도 항상 당 대표나 2인자의 역할을 쭉 해왔던 이 박지원 의원, 참 어떨 때는 말이죠, 이 우파의 적이지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김대중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갑과 얽히고 설킨, 이 정계에 얽히고 설킨 비화가 있는데요. 그 하나갑과 이 김대중의 이 신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갑 씨가 데리고 가서 소개를 했던 박지원 의원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이 하나갑 씨는 정계에서 이선으로 이 은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능구렁이 박지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만기 시점인 4월에 구심점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친박당과 비박당으로 나누어지는 분당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 비박당이 되고 친박당이 따로 생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생긴다고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난 12월에도 이 락TV가 한번 하고 어떻게 박지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번 이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년이 되고 말이죠, 신년이 되고 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석방 문제가 지금 우병우 수석이, 자, 검찰에서 이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을 내다봤을 때 이 박지원 의원이 내다보고 있는 이 전망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긴급 편성을 했는데요, 특보로. 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존재 자체만으로 국회의원을 당선시킬 힘이 생긴다. 또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는 당선이 된다. 현행 선거법으로 하더라도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대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찍을 사람 별로 없다고들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 광팬들이 있지 않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석방이 되는 순간부터 이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이 광팬들이 몰려서 이 친박당이 생길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친박당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내다본 것인데요. 자, 친박계와 달리 비박계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수에 주목을 합니다. 석방 및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에 친박계가 박 대통령을 구심점을 삼아서 태극기 세력과 결집하는 시나리오가 두렵기까지 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석방 및 사면이 현실화될 경우에 정말 이 지금까지 2년이 다 돼가도록 아스팔트에서 그 강한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를 맞아가면서 이 체력을 부풀려 놨던 태극기 국민들과 이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합한다면 정말 이 상상치 못할 파워를 가진 그런 정당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이 한국당 비박계 및 복당파 의원들은 하나같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겪었던 분열된 보수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다. 각 지역구의 일정 숫자가 상주하는 태극기로부터 정말 강한 이 비난과 비판에 시달렸다. 이른바 배신자라는 낙인이 선거 내내 이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최근 태극기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내려놓고 가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말하자면 이 좌파에 있던 의원이 슬금슬금 우파로 옮겨 타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 천재적인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박정희 대통령도 천재적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해대면서 태극기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권 관계자는요. 재판이 끝나고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그때 가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 문재인 씨에게 사면을 요구하면 되는 문제라며 친박이든 비박이든 박 대통령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국민의 표를 받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만 수용하되 정작 박 전 대통령과는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과 태극기를 떼어내서 태극기만 끌어안으려고 하는 방식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민주평화당 소속인 이 박지원 의원, 박근혜 그가 말하는 대로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제가 말하면 그냥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384일 만에 풀려난 가운데 이 박지원 의원,
이 박근혜 대통령도 곧 석방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초 2일인데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까라며 구속기한 만료로 우병우를 오늘 자정에 석방한다. 자, 요것은 1월 2일 날 본인의 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한 것은 지난 12월 초에 했던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박지원 의원의 이 페이스북의 내용이 슬금슬금 자신들에게 이제 해피 허니문 기간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이거 2일날 올린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2일날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하다. 이 정치인들은 말 한마디 한 글자에 말이죠. 자신들의 운명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다가올지 그런 기분을 뉘앙스로 올리기 때문에 이 박지원 의원이 2일날 올린 이 페이스북 내용을 오늘 긴급히 이 락TV가 편성을 해서 지난 12월 초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이 2일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2일날 올린 이 내용과 지금 맞추어서 지금 칼럼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 페이스북에 두고 봐라. 박근혜도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정치구단 정치 10단에 이 박지원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박지원 의원 정도라면 1년 후 또는 앞으로 다가올 2년 후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치 베테랑이죠. 그런 이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말이죠. 그동안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 소식이 현재 1월 달인데 4월 달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 구속이 됐다가 384일 만에 석방이 된 우병우 수석. 자, 이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에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으나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연장할 이유를 모르겠다. 법원이 더 이상 이렇게 불투명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이 좌파 검찰이 이렇게 불투명한 내용을 가지고 더 이상 박근혜 정부 때 이 인사들을 더 이상 구속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재판부가 이번에는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지만 언론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낭독을 해드립니다. 불법 사찰 사건은 이미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무리다 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자, 이 재판관들이 이제는 부담을 갖기 시작했다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 전 수석이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초에 박지원 의원이 박 대통령이 4월쯤 석방될 거라고 라디오 채널에 나가서 발언을 했던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자, 이 요즘에 이 한간에 말이죠. 이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정치 구단을 넘어서 정치 12단
또는 정치 13단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 박지원 의원이 정치판을 읽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10단 박지원 의원이 예상한 내용들이 과연 맞는지 맞지 않게 되는지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박 의원은 지금 총선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쯤에는 어떤 신병도 어떠한 법의 제재도 다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석방하라. 사실 이건 말이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법적으로 그렇지만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특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이 되고 나면 이 문재인 씨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박지원 의원을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박지원 의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직접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면 복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합시다. 국민의 화합을 이룹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사면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많은 시민단체나 제야 인사들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반대할 때 당신들이 나보다 더 많은 고초를 당해봤느냐, 이것을 리더십으로 발휘를 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놓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또 특정한 지역에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일어난다. 사면한다, 이런 것은 제가 할 말이 아니죠. 대통령의 고유 고난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난 뒤에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 40%대 정도가 돼버리고 고착화되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특별 사면을 특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리고 저는 심지어 오는 4월 구속 만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연장을 한다는 것은, 또 이때쯤에 석방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대법에서 판결을 못하면 석방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공천 개입 관계로 2년 확정이 됐고, 무슨 이유에 의해서인지 검찰이나 박근혜 측 피고인 측에서 상고를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나는 벽오동의 숨은 뜻이 어디 있는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이거 엄청나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거 자막 처리하겠습니다. 벽오동의 숨은 뜻이 어디 있는가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이 벽오동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이 벽오동은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지역의 곳에서는 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정치는 종합적으로 봐야지 한쪽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공격을 많이 받는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들 하는데, 그렇지만 비난을 받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명색이 제가 정치구단인데, 이 정치구단이 얘기를 먼저 해줘야죠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가운데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수감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2월 구속된 이후에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자, 3일 구속 기소 만료로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이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제가 봤습니다만은, 예, 대한애국당의 이 여성투쟁위원회가 달려가서 전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이 꽃다발을 전달하려 다가가고 있다 하는 이런 연합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이는 우 전 수석뿐만이 아니다. 자, 먼저 석방이 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이 됐으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서 석방이 됐다. 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도 같은 이 상황이고요. 삼성그룹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 씨한테 넘긴 혐의로 구속된 청와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에 지난해 형기를 채워서 만기 출소했다. 자, 그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박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 박 대통령의 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석방이 됐다.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심에서 실형과 달리 1심에서 선고됐던 실형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풀려났고요. 결국 2016년에서 2017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중에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인물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원 씨 그리고 김기춘 실장 정도이다. 자, 김 전 실장의 경우에는 지난해 8월 구속기간 만료로 잠시 출소했으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며칠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재판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피고인들이 속속 풀려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4월에 석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제는 시간이 확인을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순간이 올해 4월 달에 올 수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자, 아이고 이거 박수 소리가 왜 나오나? 네, 자. 리오 라이브 락TV